자, 이제 7페이지의 지번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가 토지, 등록, 지적 공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토지, 여기에서는 토지의 등록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를 하나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해서 이렇게 6개입니다. 근데 제가 요 소재하고 좌표는 일부러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우리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지적소관청이 지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 천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좌표 이거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요거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각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번하고 지목은 물론 이것도 안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특히 그러니까 거의 매년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목은 한 파트에서 한 2문제 가까이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최소한 2개, 3개, 그리고 나머지 1-2개 정도는 각각 따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합쳐갖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좌표하고 소재, 이거는 토지의 표시의 좌표, 소재, 요게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게 독자적으로 나올 일은 천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번, 요거부터 보시는데, 자, 지번은 아까 개념은 봤습니다. 지번은 각 필지별로 부여되는 번호, 몇 번지 하는 거, 그게 지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7페이지에서 자,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다라는 말 나옵니다. 확인하면 됐고요. 2번 갑니다. 북서기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북서기번법.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 예를 들자면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죄송합니다. 남쪽, 동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남산동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남산동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산동이 뭐 대충 한 500필지 정도 된다. 그러면 지번이 1번지부터 500번지까지 이래 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제 1번지를 어디서 잡겠느냐의 문제입니다. 1번지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자, 1번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뭐 끝번지까지 500번지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 머리 아프라고 뱅글뱅글 이렇게 여러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 왜 왔다 갔다 하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에서 왜 뭐 미친 뭐 X 멀티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 보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신 다 똑바로 박혀 있으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는가? 자, 북서기번법이라는 거는 북서쪽에서 여기에서 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기상할 때 기자, 그리고 번호할 때 번자 해가지고 북서쪽에서 번호 시작하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지번 부여하자. 요게 북서기번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북서기번법이라는 용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북서기번법을 풀어갖고 지번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즉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북서기번법의 개념만 꼭 아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우리는 북서기번법인데 자, 이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가 나오니까 대충 맞는 것 같죠? 근데 풀어보면 자,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부여한다. 이거는 북서기본법이 아니라 뭡니까? 남동기본법이 되면 되겠지. 북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도 시험에 앞뒤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하시면 되고 3번.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자, 숫자 앞에다가 뭐 붙인다라는 겁니까? 산자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뒤에다 산자를 붙인다. 예, 틀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산 20번지. 자, 우리 요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다 뭐 붙인다라는 겁니까? 예, 산자 요래 붙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산 20번지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글자로 써놓으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숫자 뒤에다 산자 붙인다. 23번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임 20번지 이것도 이상하죠. 산 20번지는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에는 자, 토지는 숫자 앞에다가 산자가 아니라 임자 붙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계속 끊임없이 발목 거는 겁니다. 이거 지적법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래 틀고 저래 틀고 고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갑니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요 표시로 연결을 하고 자, 이때 요 경우에 요 표시는 뭐라고 읽습니까?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의로 읽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왜 20번지, 20-1번지, 뭐 246-23번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를 본번이다라고 부르고 요거를 뭡니까? 부번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예, 20번지, 1번지, 2번지 됩니다. 근데 본번,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요렇게 몇 다시 몇 번지에서 근데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빼기 23번지 이런 건 없습니다. 빼기 1번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 됐죠? 그거 하나. 그리고 자, 요거와 관련돼서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의. 자, 요건데 과거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은 자, 요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또는 의로 읽는다라고 해서 요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표시를 요래하는 거고 요거 읽는 거를 뭡니까? 의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기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의 특성상 제일 마지막 시간에 치니까 대충 뭐 읽기도 싫습니다. 그냥 한 두 줄 넘어서 다 봤네, 이 맞네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 별건 없는데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래 있습니까? 이건 표시를 이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읽는 거를 이래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를 낸 건 아니고요. 그 시험 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태적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서 자, 요게 끊임없이 지번과 관련돼서는 요게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시험은 문제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 위에 그림이 요래는 자, 이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서 일어나는데, 자,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처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토지를. 그래서 뭐 새로 조성이 된 토지라든지 혹은 등록이 누락된 토지 깜빡하고 못 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오늘 이런 거 해가지고 발견하고 등록하는 겁니다. 보고, 그리고 등록 전환이라는 거는 요거는 개념을 좀 봐야 되죠. 아까 보셨듯이 등록 전환은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의 이용도 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자, 이거 자, 여기 있는 멀쩡한 토지를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요런 등록 전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로 이렇게 바꿔내면 그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번 부여 지역에 토지가 예를 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산동이라 치고요. 1번지부터 시작해서 1번지, 2번지 자, 쭉 가가지고 이제 한 100필지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100번지에서 이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45번지, 49번지, 50번지에서 자, 요렇게 토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번을 이렇게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쯤 해가지고 자, 여기쯤에서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도면을 지적도를 그릴 때는 이거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누락을 시켰다가 다시 우연한 기회에 이 토지 하나 있었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신규 등록지가 하나 생겼다. 혹은 이게 종전에는 자, 임야대장에 요래 등록 혹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봤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의 지번 앞에다가 뭘 붙인다라는 겁니까? 산자 붙인다. 예? 그래서 산 2번지. 자, 요래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 등록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쪽으로 여기로 등록 전환이라서 지번을 다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 이것만 떨자내면 될까요? 산자만 떨자내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지번이 2번지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100번지 다음 순번부터 101, 102, 103 이래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부여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이제 산 2번지 요거를 이제 지번을 101번지 해서 요래 부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 여기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지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적 담당하는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부서에 발령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 최종 지번 다음 순번, 그 최종 지번이 100번지라고 알고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100번지라 알고 이거 최종이 100번지니까 이거 101번지 부여하면 되겠네 해서 이래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깜빡 이게 있다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 토지가 하나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뭐 하겠습니까? 이 101번지 이래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지번이 같은 지번이 101번지가 막 3개, 4개 막 난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지번 부여를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여 쓰자라는 겁니다. 인접토지 몇 번지입니까? 50번지에 자, 50번지에 부번 붙여 쓰자. 의 1번지 해서 요래 부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안 그러면 자, 최종 지번 끝번지 다음부터 부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뭡니까?
동일한 101번지가 3개, 4개 막 난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 중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101번지 바로 옆에 자, 요 신규 등록지나 등록전환 100번지 바로 옆에 여 생겼다라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전환. 이거는 못해요. 여기 99번지, 100번지 이래 되는데 여기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못해요. 99에 1번지 할 필요 없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101번지 하더라도 나중에 지번 부여할 때 이거 누락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요 소복이 99, 100, 101 모여 있으니까 이게 끝인 모양이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2번지 이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번 중복에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자, 최종 번번 이거 최종 몇 번입니까? 100번지.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번번 101, 102, 103 이래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인 멀리해서 요런 경우에는 자,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번번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자, 101, 102, 103, 104 이래 부여해도 지번 중복이 될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데 그러면 요거는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 전화합니다. 그래서 지번이 보십시오. 한두 개는 실수해서 빼먹을 수가 있지만 자, 여기에 한 50필지쯤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번이 갑자기 100번지 다음에 150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그 다음에 151번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를 빼먹고 다시 101번지를 부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공무원은 잘라야 됩니다. 그거.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그것도 발견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한두 개 같으면 아이고 실수로 이거 못 받네 하는데 막 지번이 100개, 200개씩 자 이미 딴 데 부여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몰랐어요. 그거는 잘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자,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등록한다. 그리고 자, 최종 지번에 인접해가지고 여기 요쯤에서 자, 인접해가지고 신규 등록지나 등록 전환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 그리고 요번에는 자, 신규 등록지나 등록 전환지가 자, 여기에서 신규 등록 즉 이 섬이 새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서 이게 가까운지 혹은 뭐 51번지가 가까운지 자 부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본번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충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원칙 옆에 자, 그 50번지 옆에 신규 등록지에서 약간 색깔 채색이 좀 돼갖고 그 토지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까? 50에 1번지 써보십시오 직접. 고려하시고 자 예외해가지고 자 다음의 경우에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번지가 끝이니까 101, 102, 103, 104 이래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 신규 등록 전환지가 거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여러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자 1번에서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등록이 된다. 그리고 로마자 2번 해가지고 100번지 바로 옆에 여기 신규 등록지나 등록 전환지가 생겼네요. 그래서 그 인접해가지고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가 로마자 3번에서 하나가 외따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십시오. 자, 고래 암기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자, 그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 안 그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줄줄줄줄 설명을 풀어낼 텐데, 근데 이 표현을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여서 부여한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숫자로 써드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그래서 이거는 자 소리 내서 몇 번 이제 혼자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하실 때 옆에 피해만 안 준다라고 하면 소리 내서 몇 번 중얼중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 입에 좀 붙으면 나중에 이래 보다 보면 뭔가 말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눈하고 입을 함께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그만큼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래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지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지적은 뭐 내용이 새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안 익숙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고대했고 2번입니다. 분할해서 나오네요. 분할. 자, 신규 등록 전환은 확인했고, 자, 이제 분할입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데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17번지입니다. 자, 봉산동 17번지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필지는 옛날 집은 17번지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북서 기본의 원칙상 자,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지번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자면 좌우로 지번 부여할 때는 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라고 하면 좌우로 지번 부여할 때는 여기서부터 1, 2, 3으로 갑니까? 여기서부터 1, 2, 3으로 나옵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숫자 쓰는데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래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 아래 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 2, 3 부여하는 게 뭡니까? 네, 이래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이래 부여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뭡니까? 1, 2, 3. 이게 북서 기본의 원칙상 항상 좌측 위에서 우측 아래로 이 방향으로 지번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번을 좌우로 부여할 일이 생겼다. 그럼 17번지는 북서 기본의 원칙상 자, 요거를 17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요게 17번지가 되겠습니까? 요거 종전에 쓰던 거 요거는 요게 17번지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몇 번지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17-1번지. 요거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17의 1번지. 요거 몇 번지 하면 되겠습니까? 17의 2번지. 그리고 요래 나눠졌습니다. 요거 17번지하고 요거 몇 번지 하면 되겠습니까? 17의 3번지. 되겠죠?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써보십시오. 17이 둘로 나눠졌다. 그럼 옆에 게 몇 번지입니까? 17의 1번지. 그리고 17의 1번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위에 게 17의 1번지, 밑에 게 뭡니까? 17의 2번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다시 17번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17번지 밑에 게 몇 번지가 되는 겁니까? 17의 3번지. 쉽죠? 자,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분할의 경우에는 숫자로는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17의 1번지, 17의 2번지, 17의 3번지 요거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으로 부여한다라고 요래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 몇 번 중얼중얼 해 보십시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7번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필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는 종전 지번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 자, 요거는 자, 요거에 종전의 본번이 몇 번지였습니까? 17번지. 17번지의 최종 부번. 이게 17번지는 최종 부번이 현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 다음 부번이 몇 번지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제일 처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17의 1번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두 필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번이 몇 번지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본번. 예, 최종 부번이 몇 번지가 나왔습니까?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순번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래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17번지 하면 될 거고 요게 몇 번지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17에 3번지 되겠죠. 근데 이거에 본번이 몇 번지입니까? 17번지. 여기에 최종 부번이 지금 몇 번지까지 나왔습니까? 요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 부번이 몇 번지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쉬운 17의 1, 17의 2, 17의 3을 이래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이렇게 자꾸 익혀 놓으십시오.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몇 번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 예외해서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이게 17번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17번지에 이렇게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한 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한 필지는 종전지번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부번 부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번을 부여하는 게 북서 기본의 원칙상 왼쪽부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래 부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게 몇 번지가 됩니까? 17번지, 17회 1번지, 17회 2번지 요래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되고 난 이후에 종전에 17번지 갑한테 오던 편지는 계속 어디로 배달이 되겠습니까? 일로 배달이 됩니다. 일로. 그리고 이 토지를 제가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취미 뭔지 아시죠? 제 취미. 그겁니다. 제 취미는 이제 편지 뜯어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편지 뜯어볼 겁니다. 저희 우체통에 있으면 제 거 아닙니까? 편지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 편지를 계속 뜯어보는 겁니다. 17번지로 가야 될 편지가 계속 저한테로 오는 거고 저는 궁금하니까 계속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니까 요즘은 뭐 이제 뭐 그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한 뭐 50만 원도 들어있고 100만 원 들어있고 막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얘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편지가 자꾸 그 야한테 가야 될 게 제가 자꾸 중간에 가로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전에 쓰던 17번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이제 요게 17의 1번지, 17의 2번지 요래 부여를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 취미생활 때문에 지번 부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합병 한번 갑니다. 합병. 자,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하는 게 바로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7번지, 18번지, 19번지 세 필지의 토지가 있었는데 자, 이게 세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집어는 몇 번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17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순위 집원을 우선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게 17의 1번, 17의 1번지, 18번지, 19번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합병 후의 집원은 몇 번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자, 요거는 18번지 요렇게 집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다라고 하면 본번 중에 선순위 집원 요걸 우선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자, 17의 3번지, 18의 2번지, 19의 1번지 요렇게 세 필지가 합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거는 합병 후의 집어는 몇 번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본번을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후순위 따져야 되겠습니까? 부번 기준이 되겠습니까? 본번 기준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본번, 부번으로 돼 있다. 자, 우리 집원도 본번으로 된 집원을 단식 집원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이거 단식 집원. 그리고 본번, 부번으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복식이 섞여 있으면 뭐가 우선하는 겁니까? 단식 우선. 예, 그리고 전부 복식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본번 기준에 의해서 선순위를 따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번 기준,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요거는 몇 번지가 되는 겁니까? 17의 3번지 되겠죠? 그래서 자,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집원 우선, 그리고 본번 중에 선순위 우선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숫자 나오더라도 몰라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대충. 예. 자, 요래 됐는데, 자, 요거도 자, 예외 한번 보이죠. 자, 17의 3번지, 18의 2번지, 19번지 세 필지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 후의 집어는 몇 번지가 되겠습니까? 19번지. 단식 우선. 됐죠? 요래됩니다. 근데 마침 자, 18의 2번지에 갑이라는 애가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하나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가 이제 합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몇 번지가 되느냐라는 거, 합병 후의 집번지. 요거는 자, 우리 아는 원칙대로 가면 몇 번지가 되는 겁니까? 19번지. 요렇게 가는 겁니다. 단식 집어넣어 가는 겁니다. 근데 19번지를 이제 부여해 놔 봤습니다. 부여해 놓으니까 이제 18의 2번지로 얻은 갑의 편지는 어디로 배달됩니까? 자, 우편 배달부가 딱 보면 아, 이거 19번지로 바뀌었네 해가지고 일로 배달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18의 2번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지금 18의 2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제가 가로챕니까? 반송이 되겠습니까? 반송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편지를 뜯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체에 가가지고 예전에 18회 2번지에 있던 편지로 온 거 없어요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한 바구니씩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이마에 왔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불편할 뿐이지 중간에 자, 누가 가로채고 이런 경우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갑이 아이고 불편하다. 자, 19번지 하지 말고 18회 2번지 이거 좀 계속 쓰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이거 해줄게. 자, 됐죠? 그래서 자, 분할과 달리 합병은 반드시 뭡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합병해가지고 자, 그거 한번 연습해보죠. 15, 16, 17 세 개 합병됐습니다. 몇 번지입니까? 15번지. 15의 3, 16의 2, 17의 1 합병됐습니다. 몇 번지입니까? 15의 3, 18의 1번지, 19의 2번지, 20번지 합병됐습니다. 몇 번지? 20번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십시오. 15의 3, 16의 1, 17번지 세 필지가 있었는데 자, 이제 신청했습니다. 16의 1번지 좀 쓰게 해주세요. 신청했습니다. 요래 되면 합병 후의 집어는 몇 번지입니까? 16의 1번지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17번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내용이 9페이지에 나옵니다. 4번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자, 요약집 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지적 확정 청량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청량은 개념 자체를 그대로 묻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서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묻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축적 변경 청량, 2번 지적 확정 청량, 3번 지적 현황 청량, 4번 신규 등록 청량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번입니까? 지적 확정 청량에서 고래 골라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 자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9페이지입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데요. 자,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건 아까 개념에서도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묻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적 확정 청량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게 이제 남산동입니다. 그래서 남산동인데 자, 이제 토지가 막 어지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있습니다. 아무렇게 막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요만큼을 끊어서 다시 뭘 하느냐라고 하면, 자, 이 지역 재개발 한번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좋은데 다 하려고 돈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는 제가 확실히 미대를 안 가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래 됐습니다. 요래 되고, 자, 이제 여기에 택지 조성 사업을 해서 여기 아파트를 이제 다시 짓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닦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지역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서 요 지역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에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지번 부여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요 지금 지번이 1번지, 2번지, 요게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자, 9번지, 9의 1번지, 9의 2번지, 10번지, 11번지, 12번지 이쯤 할까요? 자, 대충 요래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 지역의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종전 지번들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 이거로 부여합니다. 자, 종전 지번들 중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지역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들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지입니까? 3번지 있고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도 있고 9번지, 11번지, 12번지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지번을 가지고 여기 다시 부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지번들 중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빠지는 거. 그게 3번지는 빠집니다. 3번지하고 8번지. 여기 3번지가 이렇게 토지가 되어 있고 8번지가 이런 토지입니다. 요거는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쳐져 있는 지번입니다. 요거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3번지 요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8번지 요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3번지, 8번지 부여를 하게 되면 또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내에 뭡니까? 같은 지번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사업지구 경계에 걸쳐져 있는 지번,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3번지,
그리고 몇 번지입니까? 8번지. 요거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못 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9번지도 빠집니다. 9번지. 자, 보십시오. 9번지는 여기 있습니다. 9번지는 여기 있는데 이것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팎에 같은 본번을 쓰는 지번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지는 여기 있지만 9의 1번지, 9의 2번지 해서 9의 2번지는 같은 본번, 9번지는 쓰고 있지만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포함이 됐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9의 2번지가 만약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9번지 하나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중복이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분할될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9의 2번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시행지역 안팎에 같은 본문을 쓰는 지번이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뺍니다. 경계에 걸쳐져 있는 것도 빼고 같은 본번을 쓰는 지번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9번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뺀다라는 겁니다. 빼고 나니까 이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여를 해야 될, 즉 부여할 수 있는 지번 수는 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여를 해야 될 지번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개, 18개, 24개네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것만 갖고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쓰던 지번들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만으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는데, 근데 자, 부여할 수 있는 지번수 몇 개입니까? 6개. 그리고 부여를 하여야 할 지번수, 하여야 할 지번수 24개.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가? 그게 블록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식 혹은 단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요거를 하나의 블록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요 블록. 그래서 블록 단위로 한 개 블록 단위로 본번 부여하고 각 필지별로는 뭡니까?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 4의 2번지, 요거는 4의 3번지, 44, 45, 46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 깨끗하게 만약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마지막 지번이 100번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요 다음부터 최종 지번 다음 선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이렇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101, 102, 103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이 된 요 토지에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에 여기 포함되어 있던 요 지번들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 본번 골라보니까 이런 게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경계에 걸쳐져 있다. 요거. 3번지, 8번지. 요거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바로 이제 똑같은 지번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같은 본번을 쓰는 지번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팎에 존재한다. 같은 본번, 몇 번지입니까? 9번지를 쓰는 지번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더라. 이런 것도 빠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도 나중에 토지가 분할이 돼버리면 같은 지번이 또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뗍니다. 떼고 난 이후에 이제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부여를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블록 단위는 한 개의 블록 단위랑 본번 몇 개 줍니까? 하나 줍니다. 그리고 각 필지별로는 본번을 붙입니까? 부번을 붙입니까? 부번을 붙입니다. 블록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블록 단위랑 번번 부여하고 각 필지별로는 번번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번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싸하게 101, 102, 103 이렇게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종전 지번들 중에 본번만으로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팎에 있는 번번이 같은 지번이 있거나 요게 구체적으로 몇 번지다라는 겁니까? 9번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팎에 같은 번번을 쓰는 지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혹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져 있는 지번, 경계에 걸쳐져 있는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구체적으로 3번지, 8번지 요거는 빼고 자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6개죠. 부여할 지번수, 부여할 지번이라고 하는 게 24개가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다. 이런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각 필지별로는 뭡니까? 부번 붙인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단지식 혹은 블록식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 로마자 1번을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101, 102, 103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3번입니다. 자, 준용되는 경우, 즉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또 3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데 자, 거기 지번 변경할 때 지축행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고요. 지번 변경할 때 변축행에서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는데 하여튼 외우십시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게 3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돼서 지번을 다시 부여한다. 그래서 지축행으로 가시든지 변축행으로 가시든 하여튼 외우십시오. 3개. 예? 자, 요거 정리를 하십시오. 요렇게 놓고 자, 그리고 4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한 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죠. 요것도 자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여기 남산동 일대를 재개발 사업한다라고 하면 싹 깨끗하게 터 닦아놓고 아파트를 짓든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쪽은 닦고 한쪽은 아파트 짓고 정리되는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그러면 세월아 내월합니다. 그래 돼버리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는 닦고 여기는 막 정리해 나가고 여기는 터 닦이고 그리고 막 아파트도 지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다음 한번 짓자라고 하면 다 죽습니다. 몇십 년씩 걸릴 텐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면 이 사람들도 택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택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번이 없습니다. 그럼 택배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왜 옆에 몇 번지 옆에 보면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갔고 쭉 오다 보면 그 나무 몇 그루 있고 빨간색 집 보이고 옆에 돌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13층이거든요. 이래 돼버리면 자 그런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그 13층에서 쭉 왼쪽으로 쭉 보게 되면 2시 방향으로 작은 집 보이는데 거기서 싹 돌아서 빵집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돌면 우리 집이거든요. 전부 그딴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이제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 야들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끝나기 전에도 지번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똑같으면 끝나면 이 방식으로 하니까 끝나기 전에도 이 방식으로 지번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지번 부여하는가?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우리 요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미리 사업 계획도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면 요래 될 겁니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도를 제출하니까요. 그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면 된다라는 그거 보고 됐죠? 근데 그 사업 계획도가 아니라 뭐라고 한번 틀리게 나왔냐라고 하면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뭐 부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 3번 갑니다. 지번 변경에서 나오는데요. 지번 변경. 자, 1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자, 요거를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번 변경은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 근데 막 하는 게 아니라 야들은 뭡니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받아서 하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하고 시, 도지사 승인 사항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 옆에다가 자, 하나 써놓습니다. 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야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금방 똑같습니다. 뭡니까?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 변경할 때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축척 변경도 똑같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할 때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야 승인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요입니다. 요거는 자, 우리 원래 지적 공부는 우리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지적 공부. 이거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고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반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폭격 다 맞는데. 그러니까 외부 반출해야 되겠죠. 근데 전쟁이 안 나더라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승인을 하면 지적 공부를 지적소고 이외의 장소로 외부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면 자, 지적 공부를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로 외부 반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하고 살짝 섞어놔 버리면 이게 헷갈립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종전 지번들 중에 본번으로 부여한다. 안 되면 단지식으로 부여하든지 아니면 최종 지번 다음 선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하든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자,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야들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자, 지번을 부여하는 거는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합니다. 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하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다르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세 개,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세 개. 뒤에 있는 거는 자,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하는 경우가 3개. 자, 그리고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십시오. 결번 대장의 비치에서 나오는데 자, 결번 대장도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겁니다. 결번은 지금 지번이 더 필요한 상태다라는 겁니까? 종전에 쓰던 지번을 더 이상 안 쓰는 상태다라는 겁니까?
종전에 쓰던 지번을 더 이상 안 쓰는 거. 왜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뭐 영구 결번 해가지고 어떤 애가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걔 쓰던 번호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44번을 누가 쓰더라. 그래 되면 뭐 그 번호 더 이상 안 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거 잘 안 쓸 겁니다. 그게 결번입니다. 그래서 결번 대장도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더 이상 안 쓰는 경우 그게 결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왜 합병 봤죠? 17번지, 18번지, 19번지 세 필지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지입니까? 17번지. 그럼 더 이상 18번지, 19번지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게 바로 결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번인데 자, 결번은 자, 밑에 주의에서 결번 발생 사유에서 합병, 등록 전환 그리고 그게 조금 끊겼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가 하나입니다. 예, 등록까지 나오고 밑에 또 말소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게 편집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런 것도 결번 발생 사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번 발생 사유를 백날 외워봤자 답 없고요. 결번 발생이 안 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개를 자, XXX에서 세 개가 나오죠.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토지가 분할됐다. 그럼 쓰든가 안 씁니까? 새로운 지번이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죠. 신규 등록했습니다. 쓰든가 안 씁니까? 새로운 지번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되면 자 쓰던 번호 안 씁니까? 자, 제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그럼 종전 이 쓰던 번호 자 지목 바꾸는 김에 지번도 한번 바꿔보자. 아니죠. 종전 지번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닌 게 요겁니다. 세 개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결번 대장의 위치 그 뒤에 봅니다. 지적 소관청은 자 9페이지 4번에서 지적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개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로 결번 대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거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 지목 들어가십니다. 좀 쉬고 보시죠.